안녕하세요. 대치동 영감수학원장 은지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신경훈 선생님하고 저희 오른쪽에 신혜진 선생님 모시고 한번 찐 대치동 수학학원에 한번 진정성 있는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제가 시작을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어머님들 그게 JTBC 단독 중계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거원 선수하고 제가 유승은 선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 말고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뭐 다른 얘기로는 좀 TMI이긴 합니다만 제가 밤에 퇴근하면은 가끔 TV 채널 돌리다가 가끔 모든 운동 경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거 안 가리고. 근데 때마침 안세영 선수가 라이브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이페이라는 선수하고요, 중국에. 근데 천이페이 선수는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한 30살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금 한 2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점이죠. 근데 대신에 그 둘이 아마 국제대회에서 배드민턴을 만난 게 아마 뭐 한 수십 번 만났을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요, 안세영 선수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별 수 있나요? 이길 때까지 해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안세영 선수가 아마 뭐 몇십 연승 해가지고 지금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출발을 해봐요. 우리 애들도 좀 근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요즘 이제 고1, 2는 내신 앞두고 있고 고3은 내일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소위 좀 뼈를 묶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 살짝 조금 뭐 디프레스 하다고 해야죠. 네, 살짝 우울한 거는 이 대치동이 갈수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령 인구가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좀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대 숫자가 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벌써 이제 잊혀진 이슈지만 20년대에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분명히 공부하는 대치동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불변의 최상위권과 지금 이제 하위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지만 초등, 중등 때 막 어마무시한 선행을 하지만 실제 얘들이 왜 이렇게 입시를 못 살리나. 그리고 분명히 선행에 투자한 것만큼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문제일까요? 이게 제 느낌만의 느낌인 건지.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살짝 조금 뭐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마 이런 흐름대로 가면 5년 뒤에는 매우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살짝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입시도 또 바꿔야 된다고 하죠. 수능 절대평가 이슈도 있고요. 분명히 뉴스에서 한번 거론되면은 거의 100%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몇십 년 전에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해봤어요. 20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도 행복하던 시절이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공부만 할 수 있었던 부모님이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던 그 시절이 차라리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수를 해봤었는데 뭐랄까요? 지금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사실 분명히 라떼는 정말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제가 그때 막상 요즘에 이제 수업이나 이렇게 좀 애들 좀 뭐 상담이나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좀 학생들의 의지가 조금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수생 수업도 막 낮에 하고 계시잖아요, 진쌤. 네. 그죠? 일단은 아까 제가 좀 밑바탕을 좀 깔아놨는데, 네. 그죠? N수생들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N수생들은 현역들보다 좀 더 에너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백지화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되게 단단한 벽같이 만들어진 거를 깨부수고 다시 뭔가를 쌓아줘야 하는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힘이 드는데 이제 N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특유의 고질적인 되게 병폐가 느껴지거든요. 4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익숙한 거랑 이제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을 헷갈려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풀어봤으며 또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어봤겠냐마는 이제 자기가 익숙하게 뭐 외워서 풀었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뇌에서 이제 생각은 하는데
깊이 이제 뭔가의 사고 과정과 논리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마치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뭐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면 이제 못 푸는 이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급할 때마다 다시 본인의 그런 잘못된 풀이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풀이들로 뭔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것을 타겟으로 낸 문제다라고 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자라고 해도 그냥 수치 대입, 그냥 노가다 이런 걸로 빠르게 그냥 답을 내고 맞으면 다시 그거를 이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또 잘못된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실무와 이제 엔제에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기본기를 완벽하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이제 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역 때 실패했던, 내지는 또 재수할 때, 뭐 삼수할 때 실패했던 원인을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는, 그냥 뭐 준킬러들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킬러 무조건 어려운 거 막 답지 피고 그냥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 그러면서 이제 양치기를 그런 식으로 또 하다 보면, 양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제 수학 실력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양치기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그냥 독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실전에만 가면 그 멘탈적인 거를 잘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보다가 내지는 이렇게 보면은 재수하지 뭐 이런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재수를 하거나 이 N이 무한대로 발산할수록 다음이 없다는 그 두려움에 그 압박을 계속 느끼면서 그 준킬러 문항들, 그 공통 부분에서 11번에서 14번 문항에서 뭔가 자기가 막히면 갑자기 거기서부터 머리가 백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쫘라락 뒤에까지 다 말려버리고, 결국에는 왜 이런 점수를 받아왔지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어떤 병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N수생들을 옆에서 이제 정말 밀착해서 되게 집요하게 그런 풀이들도 다 뜯어 고쳐주고 이렇게 되게 집착하면서, 그리고 멘탈적인 그런 케어들도 해주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맞춤 수업이 더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이제 종종 강조 드리는데요. 혹은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학부모였어도 저희 학원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로 소위 강사진이 달라요. 네. 제가 강사 출신 원장이어서 채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감히 영감 수학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선생님 내일 이제 산모잖아요. 그죠? 산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학원에서는 어쨌든 고1, 2도 그다음에 고3도 맡고 계시죠? 네, 고3도 그래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수대별 지금 공부법, 그죠? 내일 모의고사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조언 좀 한번. 재수생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기에는 대략적으로 뭘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고3들은 이제 막연하게 뭐 주변에서 고3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주변 많은 말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좀 초조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뭐 겨울방학 끝나고 선생님 저는 하루에 몇 시간, 6시간 수학 공부를 했어요. 누구 커리를 탔네, 무엇을 풀었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신의 위치 파악을 좀 하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남들만 따라가는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진짜 자신의 위치 파악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점짜리를 틀렸다면 그냥 단순히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왜 그 3점짜리를 틀렸을까부터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고3들을 위해서 그냥 점수를 채우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50점 정도 또 꽤나 조금은 있는데 50점 정도를 보통 이제 맞는 학생들이라면 2점, 3점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급한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정말 나중으로 풀고 기본 개념부터 탄탄히 다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52점부터 64점 정도를 맞은 친구들은 이제 이 점수가 어떻게 해야 나오냐면 2점, 3점은 다 맞추고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좀 쉬운 4점짜리들을 100분 안에 꾸역꾸역 맞춘 친구들이거든요. 이 정도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은 100분 동안 쉬운 4점 몇 개를 맞춘 거기 때문에 푸는 속도가 현저하게 조금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유형서를 조금 위주로 풀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서를 선생님 저는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를 어지간히 맞춰서 유형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형서를 풀어야지 이제 나중에 기출에 좀 익숙해질 수 있고, 유형서가 기출을 푸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유형서를 조금 탄탄하게 잘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은 아이들이 조금 위치하는 68점에서 72점 정도인 친구들은 이제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건 2, 3점짜리는 다 맞추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다 맞춘 상태에서 14번, 15번, 그리고 20번, 21번, 22번, 28, 29, 30 이 주요 문항 중에서 하나도 못 맞추면 68점, 이 중에서 한 개를 풀면 72점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4점은 거의 다 놓친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 또한 기출을 바로 풀면 안 되고, 기출 중에서도 인문 엔제 교재가 조금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들도 많은데 이런 자료들을 위주로 먼저 기출을 풀 발판을 마련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한다는 친구들은 이제 12, 13, 14 그리고 20 21, 22, 28번부터 29번, 그 30번까지 이 중에서 2개 이상 맞추는 친구들은 바로 기출을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출을 풀면서 중요한 연습이 주요 문항을 뚫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어려운 문제들이 미정계수를 많이 놓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확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많이 배치를 이제 해놓은 편인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나눠야 되네,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질문이랍시고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걸 뚫어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급하더라도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이제 했으면 하고, 이제 사실 이 다음 점수 때부터는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가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냐 확통을 선택한 친구냐에 따라 좀 나눠서 이제 전략을 따로 세워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적분은 나중에 수능까지 갔을 때 급수에서 보통 한 문제, 미분에서 한 문제, 적분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현역이 사실 92점, 96점을 맞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고민이 아예 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1, 2등급 사이에 걸쳐 있거나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대상인 친구들을 좀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급수는 꾸준히 잡고 공부를 하되 이제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미분과 적분 하나는 일단 잠시 욕심을 내려놓고 수원2를 모두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공통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확통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제 1등급을 사실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통에 조금 집중하면서, 확통은 무조건 내가 다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원2에서는 최대 2개까지만 틀리도록, 그러니까 수원2를 좀 다져가야 되는데, 조금 요약해서 말하자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미적분보다 수원2를 만점을 받도록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확통을 만점을 받으면서 수원2를 채워가는 공부를 우선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 성적이 같다고 말을 하면 공부를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은 받되 좌절은 하지 말고 자기의 성적을
딱 뜯어보고 찍어서 맞춘 걸 제외하고 진짜 내가 풀어서 맞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점수대에 맞도록 전략을 새로 세워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학원은 좀 개별 학원이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 계신 신혜진 선생님이랑 이제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좌절은 하지 말고 조금 이제 희망된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을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그 쇼츠에 올라가 있는데 몰려다니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몰려다니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몰려다니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2 학부모님이 상담하는데 그 특정 뭐 중등 때 어머님들이 선호하셨던 그런 학원 보내다가 뭐 처음 나가는 친구인데요. 중2가 고2 과정인 대수, 미적분위를 나가면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교재 세팅이 기본 정석이랑 세네 세팅했대요. 제가 200% 확신하는데 중2짜리가 고등 과정을 선행을 나가는데 처음 나가는 교재가 기본 정석이 센이면 200% 이해 못합니다. 네, 학원에서는 뭐 다수의 뭐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은 그냥 대본대로 그냥 수업 나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나갔던 애들이 삼각함수쯤 되면 이제 떨어져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대수를 선행 나가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고, 일단은 그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대놓고 뭐 왜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네, 뭐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딱 대답이 그냥 남들 보내길래 보내봤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남들이 뭐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 아이의 교육 혹은 입시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법으로 우리 아이의 성적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그 정도는 몰려다니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살짝 좀 우울한 대처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지역 의사제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왜? 지역 의사제 아세요? 네. 그쵸. 해당 지역에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 의사제 전형을 통해서 지금 정원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의사제, 그 이제 전형명처럼 해당 그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뭐 10년인가 아마 이제 의무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전에 그 한번 의대 정원 늘렸을 때는 그렇게 반발이 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다들 뭐 나름 대학병원에서 막 뭐 전공의대 막 파업하고 막 현재 막 그런 대학생, 의대생들 막 학교도 다 휴학해버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막 군대 가버리고 막 이랬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그 정원을 늘린 거는 묘하게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교육 정책 얘기를 하면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네,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전형 이과생이잖아요. 제가 다음 주제는 좀 주판을 들고 와서, 주판 모르시죠? 보기는 쓰진 않아요. 주판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쌤들하고도 살짝 조금 나이 차이가 조금은 나요, 조금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도 다 주산학원 다니셨잖아요. 그죠?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시면 그럼 막 손을 많이 쓰고 막 계산한다고 막 이렇게 막 손 쓰면서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제 뇌 발달에 좀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건 또 TMI입니다만 운전하다가 앞차 번호판 보이면요. 그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난리가 납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끝도 없이 연산하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은. 네. 뭐 이런 게 이과생이잖아요.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그래서 어쨌든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공부를 하는 애들 극소수하고 안 하는 애들 대다수 이런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치동이. 네,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징징대지 말고 이제 오답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징대지 네. 말고요. 오늘 영상도 이 정도 한번 찍어보고요. 계속해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